사실은 이제 교육감의 직무는 사실은 초중등 교육인데 네네. 우리 교육이 사실 또 대입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임태 교육감께서는 평소에도 이 대입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하면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제 변곡점이 생기냐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대입 때문에 다 그동안 해오던 교육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저는 가장 핵심 내관이 교육에서 바로 그 부분이다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초중고등학교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대입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내는 게 관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대입시는 교육부하고 대학 당국이 주로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근데 교육부하고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아무리 혁신하면 뭐 하느냐. 대입을 앞에 두고는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 이거는 교육감들이 대입에 대해서 소위 침묵하는 것은 이건 교육의 담당자로서 책임이 없는 태도다. 이건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교육의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바꾸는 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우리 호소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준비된 내용을 아마 이달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학교육협의회 측하고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자 하고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이달 중에 발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연내에 네. 발표하시는 건데.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예, 대학 개혁의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큰 방향은 지금처럼 암기력을 테스트하거나 또 무슨 머릿속에 쌓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냥 정해진 정답만 맞추는데 익숙한 이런 교육으로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대학 선발은 그런 체제거든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자꾸 나오거든요.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제도가 바뀌려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 평가 문제를 지금은 공정이라는 이유로 그냥 객관식으로 해서 정답 맞추는 게 공정의 전부다 하는 그냥 뒤에 숨어버렸어요. 저는 그건 아주 매우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국은 다 그 평가 시스템을 다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권위 있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경기도가 지금 먼저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그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평가 이건 일종의 기준이다, 방법이다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학교 내신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 이제 우리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은 수능 시험이 전부 서열을 정해줍니다. 저는 그 제도가 있는 한은 교육 개혁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제도 이것도 예를 들면 자격고사로 고치든지 그건 이제 조금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대평가 중심으로 돼 있는 이 틀은 평가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이거는 일종의 자격평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뭐냐면 대학에서는 정말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무엇을 정말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부터 해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대학에서는 평가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단계의 지금 개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학생이 얼마나 지금 우수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까? 이게 대학 입시 그 한 가지 잣대로 다 그냥 마치 붕어빵 만들듯이 만드는 이 교육 체계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을 저는 교육감들도 그렇고 대학 총장들도 전부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빨리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은 4년 앞두고 입시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 2028년까지 발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2032년 대입에 대한 방향을 저는 내년쯤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후년 정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사람부터는 그 교육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준비하고 아마 교육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로 이 학부모님들은요, 예. 이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이 정말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느끼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 또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한다 하는 제가 볼 때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그걸 갖추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막는 것은 교육 전체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은 우선 학교에서는 기본과 기초, 그러니까 기본 인성과 기초 교육, 역량 교육을 하고 기초 학력 교육을 주로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더 깊게 하거나 아니면 더 다르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학교에서 하는 거로는 안 되고 뭔가 좀 보충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100% 사교육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학교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수업으로 인정도 해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선생님 수업 받는 대신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도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장 문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일종의 공교육으로서의 경기 공유학교가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계속 좀 좋은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저희 교육청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